외칩니다. 지방공무원들이여, 그대들이야말로 관객과 직접 호흡하는 오페라 가수들입니다. 그대들의 연주가 오페라 공연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1950년대 초 로마의 라스칼라 극장이 빈센초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를 공연한다고 할 때 사람들은 소프라노 여주인공 마리아 칼라스가 과연 이 연주를 잘 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무척 궁금해했습니다. 오페라 노르마는 1831년 12월 26일 초연된 이후에 20세기에는 자주 공연되지 않았으나 유로화를 쓰기 전까지 이탈리아의 화폐에 노르마의 작곡가 빈센초 벨리니의 초상과 함께 악보가 새겨져 있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오페라였습니다. 우리 화폐에 세종대왕 등 우리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새겨져 있듯이 그 나라 국민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화폐에 등장하는 것이 상식이듯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들의 화폐에 오페라 악보와 작곡가를 새길 정도이니 이탈리아가 지금도 여전히 오페라의 종주국이라고 불릴 만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오페라에 나오는 노래 중에 정결한 여신이여 등과 같은 주요 아리아를 부르려면 폭넓은 음역대를 소화하고 심금을 울리는 가창력과 연기력을 갖춰야 했지만 이런 유능한 소프라노를 찾기가 아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벨리니가 작곡했던 때에는 이 노래를 소화할 소프라노 가수가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능력을 갖춘 연주자가 드물게 되자 이 오페라는 자연히 대중으로부터 멀어져 갔고 사람들은 공연 감상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때 문명에 가까운 마리아 칼라스가 프리마돈나로서 노르마 역을 연주한다니 대부분의 오페라 애호가들은 그리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주역으로 내세운 오페라 노르마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관객들은 한 유능한 오페라 가수의 등장으로 100년 만에 살아 돌아온 오페라에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후 칼라스는 80회 이상 노르마를 연주하면서 그녀가 부른 아리아 정결한 여신이여 카스타 디바를 따서 오페라계의 디바로 불리면서 20세기 최고의 오페라 가수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페라가 대본, 작곡, 오케스트라, 가수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예술이지만 그래도 역시 가수가 중요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 후에 초선 시장 군수님들이 지방행정연수원, 지금 자치인재개발원인데요. 거기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들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모이신 많은 모든 시장 군수님들이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열정과 포부로 아주 뜨거웠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법령 임기 4년 동안 여러분 입맛에 맞게 착착 고쳐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냥 현재의 제도를 가지고 일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전임자는 무능해서 늘 재정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전임자와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무원이 바뀌었습니까? 주민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오페라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법령은 대본과 작곡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바꾸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은
오케스트라 연주자 또는 오페라 가수입니다. 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관객인 주민조차 어제의 그분들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페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연 가수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지요. 마리아 칼라스라는 유능한 가수 한 사람이 100년 동안 죽어 있었던 오페라를 살려내듯이 유능한 공무원 한 사람이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은 열광하는 것입니다. 같은 대본과 작곡의 오페라를 공연하면서도 오페라 가수가 무대에서 관객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마음을 읽고 함께 호흡하면서 아리아를 열창하면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로 호응하듯이 같은 법령이라도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현장 공무원이 주민과 소통하고 또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오페라 가수처럼 열연한다면 그 법령은 주민 속에 살아 숨쉬며 행복을 창조할 것입니다. 오페라를 감상하면 감상할수록 행정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아니, 오페라 가수가 관객과 무대에서 소통하면서 오페라를 완성해 나가듯 우리 행정인은 현장에서 주민과 눈을 맞추고 교감하면서 행정을 연주해야 합니다. 복지 관련 중앙의 법령과 지침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도 3,500여 개 읍면동 주민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공무원이 어떻게 그 규정을 해석하고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듯이 오늘도 현장에서 주민들과 몸과 마음을 맞대고 일하는 일선 지방 공무원들로 인해 주민은 하루하루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것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시각 못지않게 부정적 시각이 많은 현실에서 저는 묵묵히 일하면서 제 몫을 다하는 공무원계의 마리아 칼라스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미 공직 내부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큰 인물을 찾으려면 작은 충성조차도 캐어서 전하고 참 효자를 만나려면 한 조각 효도마저도 칭찬해야 하듯이 곳곳에 숨어있는 참 행정인을 찾아서 널리 알리는 것은 참 공무원을 육성하는 첫걸음입니다. 몇 년 전 전남 여수시의 한 공무원은 중앙부처를 끈질기게 설득해서 산단 개발 계획 변경 승인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3,000개 이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규제 개혁을 잘했다고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는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보신으로 움츠려들지 않고 주민과 지역, 국가를 위해서 소신껏 법령을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한 법령과 제도의 벽을 뛰어넘어 정책을 성공시킨 공무원의 표상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중앙공무원 못지않게 현장 공무원이 정책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입증하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힘차게 외칩니다. 지방공무원들이여, 그대들이야말로 관객과 직접 호흡하는 오페라 가수들입니다. 그대들의 연주가 오페라 공연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국민행복 창조는 그대들의 몫이라는 긍지와 자긍심, 열정과 헌신으로 똘똘 뭉쳐 제도와 예산의 벽을 뛰어넘는 이 시대의 마리아 칼라스가 돼 국민을 감동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품을 써보지 않은 사람이 명품을 만들기 어렵듯 행복을 경험해보지 않은 공무원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행복한 공무원이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 행복한 공무원 정재근 TV의 정재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종 모양의 알림 버튼은 더 좋은 동영상을 약속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